자, 해설 강의 3회 전국 방문각 모의고사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출제 경향, 출제 유형, 교수님들이 출제 위원들이 잘 선택해서 유형을 잘 분석한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첫 번째 문제가 반사회적 행위냐 아니냐 관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 시험은 그냥 1번 문제 반사회적 행위, 2번 문제 의사표시 하나, 대리 3문제, 조건, 무효 취소 각 한 문제씩 총칙해서 10문제가 나오죠. 그럼 먼저 1번 틀린 것을 골라라. 항상 우리는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판단식이 민법에서 어떤 내용의 판단식이 나오면 유효, 무효 판단 시기는 항상 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하죠. 성립시. 그래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루어진 때, 여기가 이 말은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이 말은 법률행위가 성립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그냥 그건 정오 판단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냥 맞는 거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요 반사회적 행위냐 아니냐 판단 여부는 부단히 변천하는 그런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이 말은 반사회적 행위냐 아니냐는 사회 질서, 사회의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무효 나오면 그 무효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누구든지 무효 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맞네. 그 다음에 우리는 대리 나오잖아요. 대리 나오면 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는 거지. 궁방만 본인 중심이고. 그러므로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어. 그럼 본인이 알든 모르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 틀렸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이 4번. 아마 이거 공인중개사 2달만 들어도 이거 맞힐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볼 것도 없어. 그냥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괜히 이거 공부 안 하는 사람들 더 맞히는 것이야.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했다면 그것은 상식 아니야. 사회질서에 반한다 이런 거. 차라리 이걸 또 정답으로 찍는 사람들은 이건 그냥 문제가 있는 집이지. 그래서 정답이 틀린 것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 나왔으니까 4번이 틀렸네요. 그냥 대리인 그러면 대리 행위에서는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4번. 2번 허위표시, 통정허위표시. 통정허위표시는 그냥 합의 이런 걸 봐야 돼요. 4번 합의. 둘이 짜고 이렇게 나오죠. 합의 또는 양해. 그래서 합의가 있지 않는다. 맞네. 그 다음에 1번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누구도 통정허위표시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맞고, 무효인 법률행위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야지.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면 두 군데 그냥 통정허위표시는 있다. 그 다음에 이중매매는 없다. 2개만 외우면 돼요. 이중매매는 금전 채권이 아니므로 이중매매는 채권자 취소권 없다. 그냥 그 다음에 있다 그럼 맞고, 여기 잘 봐요. 통정해서 증여를 매매로 하기로 했대요. 실제로는 증여하면서 증여를 매매로 하기로 했다. 이것을 우리는 은닉행위라고 하지 않았어요? 은닉행위는 몇 단계로 해결하자? 4단계. 은닉행위는 증여는 1단계. 유효. 통정 허위표시, 매매는 무효. 3단계 등기는 유효.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권리 취득한다. 이렇게 정의되니까. 그래서 증여는 무효이지만 매매는 유효다. 틀렸네요. 증여는 유효, 매매는 무효, 등기는 유효, 제3자는 언제나 권리 취득. 그 다음에 가장채권자의 파산관계인은 가장채권과 관계 있는 자지. 그래서 그냥 파산관계인은 제3자 해당한다. 맞고. 그 다음에 통정허위표시는 통정이 뭐냐면 당해 법률행위를 가장행위로 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 또는 양해. 그러니까 통정 그러면 합의 있으면 맞다 하면 되지.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네요. 은닉행위. 여기 따로 한 문제 나오니까 주의하셔. 은닉행위. 43번. 조건기한 틀린 것은 자 해제 조건 시발 정발 해소 종소 외워야지. 시발 정발 해소 종소. 시발 정발 해소 종소 소구표 없다. 짠. 그러니까 여기는 해제 조건은 효력이 상실한다, 맞네, 소멸한다. 그냥 해제, 소멸한다, 상실한다. 그 다음에 기한 나오면 기형추, 기무추 두 개 오면 돼. 기형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무추, 기형추. 딱 봤더니 기 어딨냐? 형, 추 맞네 이런 게. 그 다음에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 시기를 이행 기한으로 정했다. 여기는 이행 기한으로 정했다 그러면 채무 이행하는 날은 반드시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래서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럼 불가능하게 되었다. 도래한다 안 돼? 도래하지 않는다. 항상 기한은 도래한다. 틀렸네.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냥 틀렸어. 기한은 그냥 항상 온다. 그 다음에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딱 보면 불능 조건이 나왔네. 불능 조건이.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기정이와 불해는 자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다 그러면 기정이와 불해는 무조건 유효.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유효. 맞네. 4번. 시기. 우리는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족이 묻히면 안 된다. 왜냐하면 형성권은 즉시 효력이 생기야 하므로. 그래서 상계에는 시기 붙일 수, 조건기한 붙일 수 없다.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다? 3번. 기한은 틀림없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해도 도래한다 안 한다? 한다. 이것이 어떤 사건이냐면 3번이 요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자, 임대차를 합의로 해지하는 거야. 합의 해지. 그러면서 합의 해지하면서 뭐라고 약속하냐면 보증금은 신규 임차인이 입점하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로 한다. 그러면 보증금 반환해 주는 때는 틀림없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신규 임차인이 입점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었어. 신규 임차인이 입점하는 게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면 보증금 반환 시기 온 거다 안 온 거다? 온 거다 그 말이야. 그래서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을 볼 수 있다. 44번.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우리 민법에서 그냥 이렇게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한 문제 드십시오 하고 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의사표시는 이 숙고능이도 의사표시 아니야. 그러면 의사표시는 전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 뭐. 그 다음에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임의대리예요.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임대. 그러면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하여 자신이 X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 계약할 수 있나요? 있지. 자기 계약. 자기와 계약을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숙고행위는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다. 맞고. 을이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는 대리인이 대사성파 대리인이 성년 후견이 개시되면 대리인이 피성년 후견이 되면 대리권을 소멸한다. 그래서 성자 나왔네. 성자. 성.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X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받을 권한 있다. 그래서 맞고. 정답이 1번. 그냥 하나 여러분들 모의고사 일요일날 보러 와서 고생하셨으니까 한 문제 맞히시오. 이렇게 위로 삼아서 한 문제 우리 출제위원이 드렸네. 45번.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하여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을 통해서 을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면 발송 후 죽어도 산 것이다. 갑이 그 후 사망하여도 봐요. 발한 후 발송 후 죽어도
산 것이다. 맞네. 효력을 잃지 않는다. 을이 갑의 해제 의사 앞에서 실제로 알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도달의 의미를 묻는 거예요. 도달의 의미. 도달의 의미란 의사표시의 의미를 인식한 것이라고요. 인식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고요. 도달이란 인식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의사표시의 의미를 인식한 상태가 아니라 인식 가능한 상태다. 그래서 꼭 알아야 이것이 인식이야. 해제 효력이 생기는 거 아니다. 맞고. 자, 내용증명 우편. 을에게 도달했다. 그러면 도달했다. 후. 그러면 우리는 철에는 전철 탔다. 철에는 언제 해야 된다고? 전철. 후에는 없다. 맞고. 내용증명 우편. 우리는 내용증명 우편만 나오면 내용증명 우편, 등기 우편 도달되었다고 추정된다. 그 무렵에 을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해야지. 그래서 틀렸네. 그 다음에 도달 후에 상대방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대요. 그래서 갑의 해제 의사표시가 이렇게 도달했을 때 능력을 상실했다. 그러면 표의자는 도달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도달한 후에 성년 후견의 심판을 받았다면 도달한 후에 능력을 상실했다. 도달 후에. 그럼 도달한 것이다. 도달하지 않은 것이다. 상대방은 미성년자 측에서는 도달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표의자는 도달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갑의 해제 의사표시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틀렸네. 해제 의사표시 효력이 생긴다. 내용증명 도달한 후에 그러니까 도달 당시가 아니라 도달한 후에 그러니까 후에 그러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5번 맞고 4번이 틀렸다. 내용증명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반송되지 않았다면 송달되었다고 추정된다. 그다음에 이어서 6번 복대리 나오면 복대리는 복이 많은 대리가 아니라 본대야. 본대. 처음부터 해야지. 대리인이 본인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복대리는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대자선. 본인의 대리인. 대대가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 그 다음에 언제나 임의 대리인. 대리인이 수임인이면 복대리인도 수임인이다. 복대리는 본인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본대다. 맞고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는 대대요. 본대요. 그러니까 대리인의 그냥 틀렸네. 틀린 것은 대대다. 대대가 어딨어? 우리 민법에서는 대리인의 대리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민법에서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했다. 대상. 대리인이 사망했다. 그러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대리권도. 그 다음에 우리 민법에서는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99%가 다 있다 해야 돼요. 그냥. 그래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 미성년자인 본인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 없다. 그러므로 복대리인은 언제든지 복인권 있다. 법정대리인은 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 복대리는 대대다고 본대다고. 본대.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무권대리 갑을 대리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그 효력이 본인과 상대방으로 가겠지. 이렇게. 그러면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적 상태는 확정무효, 불확정무효, 유동무효, 불확정무효. 그러면 이 불확정무효일 때 상대방은 외우면 되지. 선처리는 최악이다. 선무상은 대책이 있다. 이거 외워놓으면 돼. 뭐 복잡하게 오래 할 것도 없고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저기 불확정 무효다 그 말이야.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맞고. 갑이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추인했다. 여기 봐요. 단축하여 추인했다. 추인할 때는 온전히 전부에 대해서 추인해야지.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다든가 일부에 대해서 추인한다면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다. 맞네. 추인은 무효이다. 병이 계약 당시에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 그럼 여기 알았다. 선처리는 최악이다. 봤더니 철회권 인정되다. 틀렸네. 선처리. 본인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 자, 불확정 무효를. 불확정 무효가 효력이 유효로 변하잖아요. 효력이. 무효가 효력이 유효로 변해. 그럼 변소 있다. 그래서 추인하면 변소 있다. 소 있다. 이거 소 있다. 소급하여 맞네. 무권토 취취해. 소급하여 무권토 취취해. 만약 대리인이 미성년자다. 그러면 자 미성년자 여기 제대는 책임 없다. 선무상은 대책이 있다. 선의 무과실은 상대방은 본인이 거절했을 때 선의 무과실은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다. 그런데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면 제대는 책임 없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맞네. 제대는 책임 없다. 이렇게. 자, 제한 능력자는 책임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 지금 알아듣는 거지? 네. 정답이 선처리는 그냥 여러분들은 무권대리 나오면 그냥 야 머리 아프다고 하지 말고 선처리는 최악이다. 제대는 책임 없다. 선무상은 대책이 있다. 추인하면 변소 있다. 이렇게 참 뭐. 그 다음에 법정 추인 아닌 거 여기 이제 법정 추인 처음에 공부할 때는 뭐 복잡하게 뭐 이천경 담양강 뭐 취소권자가 주고받은 거 뭐 상대방 행위는 아니다. 그냥 상대방 행위는 법초 아니다. 그거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사례 나오면. 취소권자가 했다. 취소권자가 했다. 상대방이 했다. 3번이 정답이네. 취소권자가 볼 것도 없어. 취소권자가 뭐뭐 했다. 뭐뭐도 볼 것도 없어. 취소권자가 했다. 상대방이 했다 그러면 상대방이 했다 그거 고르면 돼. 정답이 3번. 이건 뭐 이걸 가지고 중개사 시험에 탈락을 하고 울고 할 일이 뭐냐고 이런 게. 그래서 상대방이 청구했다. 상대방 행위는 법추 아니다.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소한 권리를 봐. 취소권자가 했다. 취소권자가 했다. 볼 거 뭐 있냐. 그 뒤에 한 거 이천경 담양강 외울 게 뭐 있어. 그 시험 나올 연습할 때는 그렇게 해야지.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대리인이 수인이면 각, 옳지. 수각. 수인이면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공동 틀렸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이게 있어 없어? 있다. 보이게 있다.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인은 보이게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존행위만 해서 틀렸네. 보이게 있다는데 뭐. 보이게. 임의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을 때 본인의 승낙 또는 승도부. 코로나 걸렸을 때 승도부. 그러니까 있는 경우에만 틀렸네. 그래서 정답이 틀린 것은 3개. 참. 수각, 보이게, 승도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수각, 보이게, 승도부 50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확정적 무효가 아니다. 그 말은 허가 배제의 목적이 아니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확정적 무효가 아니다. 그 말은 유동적 무효다. 맞고. 그럼 무효니까 채무 안 생김으로 채무 이행하지 않더라도 해제할 수. 해제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금뿐. 계약금 배포 해제 없어. 나머지는 채무불이행 문제 없다. 그러므로 해제 못한다. 그러나 계약금 계약은 효력이 있다. 그 다음에 동시행. 무효인데 무슨 동시행이야. 그냥 허가절차 협력운만 있어. 그 다음에 재지정이 없다.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게 허가, 허자, 해제, 그리고 허가기간 만료 후 재지정 없는 허예미, 유효. 허예미, 유효 맞네. 4번. 그 다음에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건 불불불, 안키로, 자동무효 약정. 참. 불불불, 안키로, 자동무효 약정. 이렇게 있으면 무효지. 그래서 4번이 정답. 아, 틀린 걸 골라라. 4번도 맞고. 을이 병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병이 자신과 매매계약을 하기로 하는 허가를 받아서 이전 등기했다면 그 등기는 유효다. 그래서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갑이 을과 이렇게 병했을 때 중간생략 등기 합의하기로 하고 갑과 병을 상대로 허가를 받아서 했어도 무효다. 그래서 이렇게 아셔야 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껌껌이 허가, 껌껌이 허가. 여기서도 껌껌이 허가, 껌껌이 허가. 그거 기억해야 돼요. 껌껌이 허가 없이 한 껌껌이 허가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허가는 무효다. 그러므로 5번이 틀렸다. 껌껌이 허가, 껌껌이 허가. 참 쉽네 뭐. 물청은 고의과실이 있어야 고의과실 없어도, 고의과실 있어야 그런 건 불손, 불법행위 일어난 손배청만 고의과실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부당이득 판한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그 중에서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는 거 뭐뿐이다? 불법행위 일어난 손배청. 틀렸고, 방해 제거 청구권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이 말은 요 쓰레기 매립 사건, 그래서 방해 제거의 대상은 원인이라고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방해 제거는 현재의 침해 원인이지. 그러면 그 결과는 손해배상으로 해결한다. 그래서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맞고,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자,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해서, 자, 이렇게 처분했대요. 수탁자가. 그러면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제3자는 언제나 권리 취득. 그러면 이렇게 등기하는 순간 갑은 소유권 상실해버렸지.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등기 명의가 수탁자에게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후에 우연히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면 신탁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청 행사할 수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이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팔아버리는 순간 이 사람이 소유자이고, 그리고 등기가 다시 되돌아오면 수탁자가 소유자이므로 신탁자는 물청 없다 그 말이야. 신탁자는. 그래서 행사할 수 있다. 틀렸네요. 자, 틀린 것은 기억번, 디귿번. 기억, 디귿. 풀 수 있나요? 물청은 고의과실이 있어야 없어도. 그 다음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제3자가 나타나면 제3자는 언제나 권리 취득. 그러니까는 이 수탁자는 소유권 상실한 거지. 다시 되돌아와도 이제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지. 따라서 신탁자는 물권자가 아니야. 물권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물청 없다 해야지. 52번. 틀린 것을 골라라. 어째 맨날 틀린 것만 나오냐. 옳은 것 좀 골라라. 야, 부동산 물권 변동 후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어도 물권은 간 거야, 산 거야? 살아있다. 그러게도 영향이 없다. 맞고,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 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랑 우리는 형수님이 상경에서 취했다 배우지 않았어. 형수님이 상경에서 뭐 했다고요? 취했다. 그러니까 이 판결은 형성 판결이지. 그래서 이행 판결을 의미한다. 틀렸고, 그 다음에 가등기에게서 본등기가 행하지만 우리는 가등기에게서 본등기가 하면 가소 없다. 가등기에게서 본등기가 하게 되면 가소 없다. 그래서 본등기 행해진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맞네. 가소 없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봤더니 이행을 명하는 것 같던 이행 판결 나왔네. 이행 판결 또는 소유권 이전의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조서는, 봐요. 이건 화해 조서는 뭘 봐야 되냐면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는 약정 아니야. 이행 판결
이전 해직으로 약정했으니까 등기해야지. 맞고. 강제경매. 강제경매로 성립한, 여기 봐. 여기 잘 봐야 돼. 함정이니까 성립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어도 되지. 그리고 법률행위에 의해서 양도하기 위해서는 성립한 법정지상권을 양도인데 양도 등기하여야. 등기하여야.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2번. 여기 주의해야 돼요. 강제경매로 취득한 법정지상권을 다시 양도해. 그럼 양수인은 등기하여야. 그래서 여기 5번의 함정이니까 주의하세요. 등기의 추정여기는 등기된 내용은 유효일 것이다, 무효일 것이다. 유효일 것이다. 등기된 내용은 유효일 것이다. 그러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가 여기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가 허무인으로부터 이어받은 이전 등기, 보존 등기 명의인이 원시 취득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판명이 된 경우, 사망자 명의로 신청이 되어서 격려된 등기, 그리고 어떤 사실이 입증되면 깨진다. 그래서 허보사 입증 시 깨진다. 그래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다. 맞네. 사망자 명의. 대리인에 의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대리권도 존재는 추정돼야 안 돼. 그냥 등기가 되면 그 등기는 유효일 것이다. 그러므로 대리권도 있었을 것이다, 없었을 것이다. 있었을 것이다. 맞네. 그 다음에 디귿번. 사망자를 상대로 한 화해조서처럼 무효의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라도 사망자를 상대로 한 화해조서처럼 무효의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그냥 볼 것도 없어. 그냥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그러면 그 등기는 유효야, 무효야? 유효. 근데 무효이다 틀렸네. 그냥 볼 것도 없다고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이걸 봐야 돼. 이해하셔? 그냥 볼 것도 없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그러면 그 등기는 유효. 1번. 보존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 말은 보존등기 명의인이 원시 취득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추정력은 깨진다. 근데 깨지지 않는다. 틀렸네. 보존등기 명의인이 원시 취득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추정력은 깨진다. 틀렸고, 그 다음에 사망자를 상대로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 등기는 유효이다. 틀렸고,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대리권은 있다고. 그래야 유효인 등기일 것이므로. 기억? 간접점유 나오면 우리 간접점유는 그냥 다 점유다 하시면 돼.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인도는 꼭 임차인이 꼭 직접 점유해야 돼. 간접 점유해도 괜찮다. 주택의 간접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취득시효의 경우에도 간접 점유라도 무방하다. 유치권의 경우에도 간접 점유라도 무방하다. 자, 직접 점유자가 여기 봐. 직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했다. 이거 무단 양도 생각하면 무단 양도 그러면 임의로 양도했다면 침탈이야, 침탈 아니야? 침탈 아니지. 그래서 전반청 없다. 침탈된 것은 아니다. 맞고.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지. 그러니까 전물청이 있겠어, 없겠어? 있지. 인정되지 않다. 틀렸네. 전물청. 그 다음에 점유매개관계는 여기 이 점유매개관계가 임대차예요. 계약에 의해서 인도해 준 경우를 점유매개관계라고 하고, 그 점유매개관계는 꼭 유효해야 돼. 무효이어도 성립이 돼. 점유매개관계에 의해서 갑은 을에게 언제든지 내놓으실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점유매개관계는 나중에 계약이 끝나면 넘겨주기로 한다고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므로 반환 청구권을 내용으로 한다. 맞네. 그래서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죠. 전물청 있다. 4번 틀렸고. 등기 청구권 옳은 것은, 자, 여기 점유 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 청구권은 계약에서 생긴 것이야, 법률의 규정에서 생긴 것이야. 등기 청구권은 법률의 규정에서 생긴 것이므로 신뢰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등기 청구 양도했을 때 통지만 해줘도 돼?
채무자의 승낙까지 있어야 돼. 아니,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신뢰관계가 없다니까. 계약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는 신뢰관계가 존재하지. 그러므로 그 등기 청구를 양도하고 양수인이 대항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승낙이 있어야 되고 여기는 통지만 해도 되고, 그래서 통상의 채권 양도의 법리가 통지만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밑줄 그으셔. 통상의 채권 양도의 법리. 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 등기 청구를 양도했을 때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하려거든 통지해야 돼, 승낙까지 있어야 돼. 여기는 통지만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계약에 의한 경우는 신뢰관계가 존재하지. 그러므로 승낙까지 있어야 된다. 자,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는 자, 미등기 취득자. 미등기 취득자는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자가 소유권의 내용을 침해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 소유자가 물건 내놓으셔 그러면 못 내놓겠다. 등기 청구는 소멸이야, 불소멸이야? 불소멸. 그 다음에 제3자의 침해가 있으면 소유자를 대위할 수 있고, 소유자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하면 이의제기 못하고, 그 다음에 사실상 법률상 처분권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미등기 취득자는 전불소 대처 이의제기 없다 이렇게 해왔지. 그냥 소멸시효에 걸린다. 틀렸네. 1번은 일단 맞아. 그 다음에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청이다. 틀렸고 채청이지. 그 다음에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 권리자에 대하여 갖는 등기 말소 청구권은 채청이다. 틀렸네. 물청이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1번 소유자 갑, 2번 등기 원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가등기된 목적물이 처분 금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소유자가 3번 소유권 이전 병에게 매매했다는 것이야. 근데 이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 청구를 10년간 행사하지 않았더니 요 가등기가 소멸했잖아요. 그럼 요 제3 취득자가 을에게 야, 네 가등기는 무효니까 말소하라. 그럼 말소 등기 청구권 소유자가 갖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소유자가 갖으니까 물청이지. 그러니까 채청이다. 틀렸네.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은 사권, 그리고 등기 신청권은 등기소에 가서 접수 받아주시오. 공권. 동일한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동일한 내용이다. 틀렸네요. 정답이 1번. 점유취득쇼. 옳은 것은 취득쇼가 완성된 후, 자, 이 을이 시효 완성했는데 시효 완성 후 토지 소유자가 제3자에게 토지를 여기서 이렇게 유효하게 명의신탁을 했대요. 그래서 시효 완성 후에 이 수탁자에게 넘어갔다는 거야. 수탁자. 유효하게 명의신탁한 후 제3자가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유자의 사람은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이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이 명의신탁이 이 시환인은 점등 후 볼 때 있다고 하지 않았어? 점유할 권리, 등기 청구권, 그 다음에 후에는 등기 청구 후에 제3자에게 팔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이나 대상 청구권이 있다 이런 데인데 후꽝이야, 후꽝. 그런데 이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 종중은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해서 이전 등기해올 수 있으므로 수탁자가 시환이에게 토지 내놓으시고 그러면 못 내놓겠다 할 수 있다는 것이야. 이게 언제든 해지해서 이전해서 이 사람은 권리 취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지할 수 있다. 맞고.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여기서 그냥 이 사람은 시효 완성했는데 도중에 막 등기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에 가등기에 의해서 시효 완성 후에 등기를 마친 자에 대해서는 시효 완성을 주장할 자 틀렸어. 그냥 훅꽝이야. 그냥 앞에 볼 것도 없어. 뭐 가등기에 의해서 뭐 본등기 이런 것들 그냥 훅꽝이다. 자, 여기 시효 완성 후 여기 봐야 돼. 후 마친 자에게는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훅꽝.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를 취하한 후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취하한
소와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취득쇼 완성이 진행이 중단된다. 그래서 취득쇼 완성의 취득쇼 중단 사유는 여기 취득쇼 중단 사유는 등기 명의인의 등기부에 어떤 목적물에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중단되는 게 아니고 갑이 점유 취득자 점유자에게 물청 손청을 해야 중단이 돼.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구하는 소 이렇게 했다고 해서 진행되는 것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그 후가 제기된 때로부터 취득쇼 효력이 진행이 중단된다. 틀렸고. 그래서 정답이 기억번. 여기 주의하셔야 돼.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시효 완성했는데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가 수탁자였다. 수탁자. 그런데 수탁자가 명의 신탁자에게 이전해 줬다면 신탁자는 우리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명의 수탁자 아니야? 그 사람에게만 등기 청구하는 거고 후에 이해관계를 맺은 신탁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에 해당하므로 꽝이다. 근데 반대의 경우에는 다르다 하시면 돼. 명의신탁이 유효한 여기다 메모.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자. 유효한 명의신탁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 신탁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명의신탁을 해지해서 이전해 갈 수 있으므로 시효 완성자는 신탁자를 대위해서 명의신탁을 해지해서 이전 등기해 갈 수 있다. 대위해서. 그래서 저지할 수 있다. 자, 56번의 기억번. 부합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이 된다.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농작물은 항상 경작자에게 속한다.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 타인의 권원에 의한 부속물은 부합이 아니다.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의해서 증축한 부분 여기까지는 일단 부합이냐 아니냐 부합이 아니야. 그런데 독립성이 없다 그러면 한 개로 취급해야지. 그래서 독립성이 없다 그러면 두 개 물건 취득할 수 없죠. 그러므로 임차인은 소유권 주장할 수 있다. 틀렸네. 이건 부합이다 해야 돼. 임차인이 증축 독립성이 없다. 부합이다. 공유에 관한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공유지분 포기. 공유지분 포기니까 의사표시 들어가잖아요. 의사표시 있으면 등기하여야 해야지.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은 그 의사표시가 도달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하여야. 1번 틀렸고.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공유 토지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그 토지를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같이 머리 뒤밀고 같이 쓰자 나랑 이것을 같이 쓰자. 그래서 점유배제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반환 청구는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반환 청구는 없다. 맞고. 3번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부터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그리고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을 계약을 해지하는 거 이것은 보존행위다. 관리행위지. 임대도 관리행위, 임대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관리행위. 그래서 2번이 정답. 3번은 관리행위다. 4번 공유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자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 무효 등기가 행하여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 명의인 공유자 상대로 전부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공유물이 공유자 한 사람에게 전부 등기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지분은 유효지. 그러므로 다른 공유자는 전부 말소야, 일부 말소야. 일부 말소. 틀렸고.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 토지를 임대했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임대했다면 적법한 행위다. 적법한 행위가 아니다. 소수 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 내놓을 수 있다 해야지. 자, 5분의 3 갖고 있는 갑이
5분의 3 갖고 있는 갑이 5분의 2 갖고 있는 을의 동의 없이 A에게 임대했을 때 이 A의 점유는 적법 점유. 그러므로 소수 지분 공유자는 점유 배제 청구할 수는 없고 부당이득 청구할 수도 없고 과반수 공유자에게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없다. 틀렸네. 59번. 갑은 을은행에 대한 채무 이행을 담보하고자 갑은 을은행에 대한 채무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의 토지의 을명의의 저당권과 함께 담보가치 유지만을 위한 을명의의 지상권, 그래서 이걸 담보지상권이라고 그러지. 그럼 담보지상권 나오면 여기다가 건물 짓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냥 외워야 돼.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담보지상권자 입장에서는 건물 철거. 그래서 저손지철 이걸 외워줘야 돼. 저손지철 이렇게.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근데 그 후 갑과 병이 건물 지었대. 이렇게 갑과 병이 같이. 그러면 지상권자 입장에서는 병에게 철거하라 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 병은 나는 소유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건물을 지었으니 철거 못하겠다. 너는 갑과의 계약에 의한 경우고 을은 물권을 갖고 있어. 그래서 물청은 채청에 우선한다. 1번. 자, 이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아버리면 지상권도 살아있을 이유가 없지. 담보지상권이니까 존속한다. 틀렸네. 같이 소멸한다. 2번. 을이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저손지철 철거시오 했을 때 병은 갑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병은 나는 갑과 계약에 의해서 건물 지었으니 철거 못하겠다. 그건 니네들의 사정이다. 그래서 대항할 수 없다. 맞아. 이건 뭔 얘기냐면 물권 채권에 우선한다. 그런 뜻이야. 자, 담보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틀렸지. 그래서 담보물권이다 틀렸고 그냥 용익물권이고 그냥 사용을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 다음에 을은 병에게 X의 사용이익을 이유로 부당이득 내놓을 수는, 왜냐하면 저당권도 사용하지 않고 지상권자도 그냥 건물 짓지 못하게만 하는 것이므로 저당권자도 점유를 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 내놓으시오 못한다. 지상권자도 사용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 내놓으시오 못한다. 오로지 저손지철. 저손지철. 그래서 맞네. 그 다음에 틀렸고 맞고 지상권 존속한다. 틀렸네. 그래서 니은 리을. 저손지철. 그 다음에 지역권에 관한 설명이다. 요전 승일. 불리하여 없다. 자,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것은 좋은 제도야, 나쁜 제도야? 1인이 취득한 것은 좋은 제도. 그럼 공유자 1인에 대한 지역권의 어떤 사유는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해야지 좋은 제도니까. 그래서 취득한다. 맞네. 이게 공유 지역권의 불가분성. 자, 공유자 1인은 지분에 관하여 너 죽고 나 살고 할 수 없지. 이게 지역권의 불가분성이니까. 그래서 공유자들은 지역권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아니, 없는 게 좋기는 참. 갑과 을이 요역지 공유자이고 여기 병의 승역지이고 여기가 공로일 때 여기 다닐 수 있는 여기 지역권 갖고 있는 게 좋잖아. 유리한 제도는 공유자 1인의 유리한 제도는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불리한 제도는 없다. 너 죽고 나 살고 해야 돼. 같이 살아야 돼. 그러므로 공유자 한 사람은 자기의 지역권을 소멸할 수는 없다. 맞네. 여기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했어. 그러면 우리는 민법에서는 남의 땅 쳐다만 봐도 돈 내라고 그랬지? 그래서 시효 취득했다면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틀렸네. 이렇게. 하여튼 남의 땅 쓰는 사람들은 민법에서는 남의 땅 쳐다보기만 해도 돈 내야 돼요. 손실 보상해야 한다. 틀렸네. 예. 유치권은 타인 소유의 물건에 관하여
타인 소유의 물건의 비용을 받을 자. 타인 소유 물건에 비용을 투입해서 비용을 받을 때야. 비용을 받을 때. 타인 소유 물건에 비용을 받을 때 점유하는 자. 그러니까 유치권이 성립되려거든 유치권자, 채권자 소유가 아니야. 타인 소유 물건. 비용, 관하에 생긴 채권. 받을 때 변제기 도래. 적법 점유. 이때 적법 점유 나오면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묻지 않는다. 다만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를 하여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 무직이 없다.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X 소유자가 갑인지 아닌지 타인 소유 물건이 아니라 영향을 주지. 변제기 도래했는지 성립 요건이다. 채무자를 매개로 한 직접 점유가 아닌 한 직간 묻지 않는다.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점유가 불법 점유가 아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유치권 배제 특약. 법정 담보물권은 특약이 우선한다. 그래서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이다. 그러므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약정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이 3번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묻지 않는다. 자, 이어서 62번. 갑은 소유 그 X 건물의 일부에 관하여 그냥 여러분들은 일부에 전세권이 있구나. 그럼 일부는 정경 없다. 일부 전세권자는 전부에 대해서 경매 신청할 수 없다.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 있다. 자, 법정갱신. 전세권의 법정갱신 되면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다. 2년이다. 틀렸네.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다. 자, 전세금 받지 못하면 여기 봐. X 건물 전체에 대해서 경매 신청할 수는 없다. 맞나? 정경 없다. 법정갱신 나오면 등기하여야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팔면 전세권자는 누구에게 전세금 받아야 돼? 양도인에게, 양수인에게.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금 받아야지. 그러니까 원래 소유자에게는 없다. 그 다음에 전세 목적물의 유지 수선은 집 주인이 해야 돼? 전세권자가 해야 돼? 전세권자가 직접 지배하잖아요. 사용가치를. 그러므로 전세권자는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하므로 필요비 청구권은 없다. 1번이 정답.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은 2년이다. 정함이 없는 것이다. 정함이 없는. 이거 함정이니까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63번. 갑은 그 소유 나대지의 을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갑은 그 소유 나대지의 을에게 저당부 설정이다. 그러면 법지 없고 일괄이 있다. 눈치 딱 봐야 돼. 나대지 그러면 법지 없다. 그 후 병은 X 건물을 신축하기라 갑으로부터냐. 병이 여기를 임차했대. 임차. 여기서 임차하여 임대차. 그래서 여기다가 병이 Y를 완성하였다. 그럼 이렇게 되지. 나대지. 그러므로 법지 없고 일괄이 있다. 후축조. 그래서 일괄경매 하려거든. 우아래가 실행시 동일인 소유. 1번. 갑이 이 토지를 병에게 매매했을 때 저당권자는 매매 대금에 대해서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매매 그러면 경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경매 가능하면 물대 없다. 경매 불가능하면 물상대위 있다. 그러므로 없다. 맞네. 자, 을이 X에 대한 저당권 실행하는 경우 Y, 지금 Y에 대해서 일괄 경매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지금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가 아니니까. 병이 임차하여 건물 지었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야만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분리하여 그러면 있어 없어? 을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을 없다. 맞고. 자, 정의 Y에 대한 지금
여기가 저당권 이렇게 됐네. 여기에 저당권이 여기 있어. 정이 이렇게 저당권. 자, 병이 토지를 임차하여 Y 건물 지었고 거기다가 정에게 저당권 설정해 주었다. 그러면 정이 저당권자 경매에서 이 건물을 경락을 받으면 무가 경락을 받으면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이나 지상권에도 미친다. 종된 권리. 그러므로 무가 경락을 받으면 저당권자 경매에서 건물에 무가 경락을 받으면 무는 옥상에 비행장 잡고 날아다녀야 돼. 땅 지나다녀야 돼. 임차권에도 미친다. 맞네. 그 다음에 정의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도 주의하셔야 돼. 정의 저당권은 토지에 있는 것이야, 건물에 있는 것이야, 건물. 그러므로 건물의 저당권 실행하여도 토지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소멸하지 않는다. 맞네. 그래서 몇 번이 틀렸다? 2번.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가 아니니까. 후축조, 우아래가 동일인 소유. 그래야 일괄경매다. 64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거. 종물 반출되지 않는 건 미친다. 후에 매설된 유료 저장된 그 부합물 미친다. 압류 이전에 발생한 차임채권, 압류 전에 과실은 미치지 않는다. 후과실, 압류 후에만 과실에 미친다. 딱 보면 이 차임채권이 과실이에요. 그러면 과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압류 후에는 미친다. 그러므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몇 개야? 2개. 기억, 니은. 65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이다. 65번. 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틀렸지. 해추이다. 몰수하기로 했으면 위손추이다. 몰수하기로 했으면 위손추. 아무 말이 없으면 해추,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2번.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하여튼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이행에 착수했지. 이행에 착수했다. 그러면 배포 해제, 배액 상환, 포기, 배포 해제 없다 해야지. 맞네. 매도인이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하는 경우 그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하고, 매수인이 배액 상환할 때는 말로 해야 돼. 배액을 현실적으로 제공해야 돼. 제공했더니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해. 공탁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공탁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틀렸네. 그래서 정답이 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려거든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하려거든, 메모,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려거든 계약금 계약 시에 몰수약정을 해야 돼. 몰수약정. 따라서 몰수약정을 안 했지? 그러면 해추이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번.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없다. 니은번. 이행에 착수했으면 배포 해제 없다. 66번. 갑과 을은, 자, 갑과 을이 매매했어. 갑과 을이 매매하면서 갑과 을이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었대. 그러면 사망에 대금 1억은 을이, 대금 1억은 을이 병에게 준다. 이걸 제3자 약관. 제3자 약관이 들어가 있는 요 매매를 제3자를 위한 계약. 그 다음에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제3자는 계약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 여기는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는 영향을 줘 안 줘? 매매가 무효이면 돈 주지 말아야지. 1번. 갑은 을과의 기본관계 요거야. 이게 을과의 기본관계가 무효임을 이유로 돈 못 주겠다 거절할 수 있다. 틀렸네.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인데 볼 거 뭐 있냐. 여기가 무효이면 이것도 무효. 그 다음에 2번. 갑을 간의 매매계약이 착오로 취소되면 무효가 되었으니까 돈 1억을 주지 말아야지. 선의의 병에게도 주지
말아야 된다. 제3자가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수익자는 의사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배웠잖아요. 통정의의표시에서 상대 주양, 손양, 인수, 수익자는 제3자 아니다. 맞고. 그 다음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이봐, 병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으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맞네. 했으면. 네 번째,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했을 때 병은 을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배청이 있나요? 있지. 그래서 병은 계약을 체결하면 병은 낙약자에게 형총손만 있고 의무는 없다. 형총손만 있고 의무 없다.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 할 수 있는 권리. 수익의 의사표시 했으면 청구권.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는 후 약속 안 지켰을 때 계약이 해제되면 손배청. 을이 병에게 이행을 했는데 나중에 계약이 해제되면 반환할 의무는 없다. 위한이니까. 그래서 맞고. 갑을 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을은 병에게 지급한 것이 있더라도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정답이 1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저거 틀리면 그냥 65점 맞으니까 여러분들이 저건 그냥 잘 이해해야 돼. 애울 것도 없어. 매매계약 하면서 돈을 병에게 주기로 했다. 그러면 을은 갑이 토지 안 주면 병에 돈 주고 울래? 할 필요 없지 이런 거.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이게 무효 취소 해제되면 이것도 효력을 같이 해야지. 주지 말아야지. 이 사람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야. 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 여기 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 나오면 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는 목등기요. 목등기. 이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그래서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의 명의로 이전 등기된 토지를 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했다. 맞네. 목등기. 둘째, 해제된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해제된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을 다시 매수하였으나 이전 등기를 안 했대. 제3자야 아니야. 목등기 아니잖아. 등기 안 했으니까 제3자 아니다. 해제 전 계약상의 채권을 가압류한 자 제3자야 아니야. 목적물이 아니잖아. 채권은. 목적물에 대해서 등기한 자, 목등기한 자만 제3자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자, 니은 이거 천하 이렇게 쉬운 건데 뭐 목등기 제2자 꿈에 나타날까 봐 두렵네. 합의 해제 해제했을 때는 우리 민법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계약을 틀린 것을 골라라. 계약을 합의 해제할 때의 원상 회복에 관해서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이나 그냥 합의 해제할 때는 니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정해. 합의대로. 맞네. 합의 해제에 관하여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합의 해제는 무슨 얘기냐면 합의 해제는 이건 계약이다 그 말이야. 계약. 그러므로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있어야 되는데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했다면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맞고. 그 다음에 계약이 합의 해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배청 없다. 맞고. 합의 해제한 경우에도 법정 해제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 해야지 못한다. 판례는 맞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제3자 목적물 자체에 관하여 등기한 자는 제3자다. 그 다음에 합의 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이하게 없더라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된다. 이것은 법정 해제 시에 적용되지. 법정 해제 시에 금전 반환 의무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 원물 반환 의무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된다. 그런데 합의 해제는 합의대로 정해지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여기 법정 해제의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69번. 매매계약, 낙채쌍류, 낙성계약, 채권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그러니까 채권계약이므로 부담행위이다.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매매는 쌍무계약, 요물계약, 낙성계약이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성질상 무과실 책임이다. 맞네.
정답이 틀린 것을 골라라. 맞는 것은 디귿번, 틀린 것은 기억, 니은 4번. 70번. 갑은 그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틀린 거. 우리는 요 과실 수취권 나오면 과실은 인도 전에는 인도 전, 인도 후 따져서 인도 전에는 매도인. 다만 인도 전에 매도인이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인도 전이라도 그때만 매수인. 그리고 인도 후에는 돈을 대금을 지급했든 안 했든 매수인. 소유권 등기와 상관없다. 이전 등기를 받았다. 인도받지 못한 인도하지 않았다. 그럼 여전히 과실은 여기 갑에게 있다. 갑에게. 을이 아니라 아마 갑일 거다. 그 다음에 X 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 을이 대금을 완제했다. 그러면 과실은 매수인에게 을에게 맞고, 인도되지 않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이 잔대금을 지체하였다. 그러면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 그래서 갑은 이자 상당에게 손배청 없다. 동시행 관계에 있다. 맞고, 인도되지도 않고 대금도 안제되지 않았다. 을은 인도 의무 지체로 인한 손배청할 수 없다. 맞고, 을이 대금을 지급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런데 X 토지를 미리 인도받았다면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돼. 이자. 그런데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앞에 써 있죠. 그러므로 이자 지급 의무가 없다.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환매. 자, 여기는 부동산 환매라고 그랬네. 부동산 환매 기간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부동산은 3년이다, 5년이다. 5년. 틀렸고, 환매 기간은 제척 기간이므로 연장도 없고 중단도 없다. 연장도 없고 중단도 없다. 다시 정할 수도 없다. 틀렸고, 매매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가 동시에 격려되고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 특약 등기 사실을 들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환매 특약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처분 금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환매 의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환매 의무자에게 이전 등기 해달라고 하면 등기해줘야 한다. 맞고,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에 환매 의사표시를 하면 그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틀렸네. 등기하지 않아도 환매에 관한 권리 취득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러면 권리 취득 못해.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게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있어. 틀렸네. 환매는 등기해야 대항을 해. 환매권자 명의로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해보자. 환매 의사표시를 하면 환매 권리자로 등기해와야 소유권 취득을 해. 등기 안 해도 권리 취득을 해. 등기하여야. 그리고 해야만 가압류 집행한 자에게 자기가 소유권 취득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등기하지 않아도 그래서 틀렸네. 4번이 틀렸어. 4번은 틀렸다. 그다음 환매 특약은 매매계약서 속에 들어가야 되므로 동시에 해야 돼요. 동시에 하지 않아도 돼요. 동시에 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이 3번. 거절할 수 없다. 위험부담. 틀린 것은 후발불능이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긴다. 후불이 위험하다. 책임 없는 후불이 위험하다. 책임 없는 후불이 위험하다. 맞네. 편무계약의 경우에는 위험부담 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쌍동의. 쌍무계약의 효력에 동시행 항변권 위험부담 쌍동의 맞다.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그래서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가 되면 채권자 매수인은 채권자는 부도돼 있다. 외워야 돼. 부도돼 있다. 그래서 법률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 내놓으라고 하든가 아니면 수용이거나 화재보험금에 대해서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는 지위,
부도돼 있다 이렇게. 그래서 매도인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네. 그래서 틀린 것은 디귿번 2번. 73번 전세권자와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되는 거. 필요비. 필요비는 전세권자가 유지수선 의무가 있으므로 전세권자에게는 없고 임차인에게는 있다.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전세권자 임차인에게 다 있고, 그 다음에 전세금 또는 차임의 증감 청구권 있네. 그래서 임차인도 차임 증감 청구권, 그 다음에 전세권자도 전세금 증감 청구. 그래서 사실은 전세금 증자는 전세권자나 임대인에게 있겠지. 차임 증액해 주시오 하겠어? 임차인이? 아, 나 돈 많이 벌었으니까 올려주시오.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빼야 돼. 전세금 또는 차임의 감액 청구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증자를 같이 써놓은 거예요. 이게 문제가 사실 있는 거지. 지금 우리 한번 기출문제 나왔는데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않기 때문에 그냥 쓰고 있는 것이야. 전세권자에게 인정되니까 그럼 그래, 전세권자가 내가 내 전세금 올려주시오. 또 그게 또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런데 그런 거 일반적으로 없지. 그냥 감액 청구했어야 돼.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74번 토지 임차인 갑이 임대인에게 건물 매수 청구권. 그러면 임대인에게 건물 매수 청구권은 강시야 임시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규정. 그리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 그러므로 매수 청구하려거든 승낙이 있어야 돼, 없어도 돼? 그럼 형성권인데 무슨 승낙이 있어? 틀렸고.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서 청구의 대상은 오로지 청구의 대상은 독립만 돼 있으면 된다. 그러므로 무허가 미든 게 다 되고 임대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없어도 된다. 틀렸고. 기간이 만료된 후 갑은 계약갱신 청구 없이도 을에게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청구의 시기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 시기는 거절당했을 때야. 거절당했을 때. 그러므로 갱신 청구를 해서 거절당했을 때 하거나 따라서 거절당했을 때 해야 되므로 일단 갱신 청구를 해봐야 돼. 갱신 청구를.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행사상 제한 사유로 일시사용, 특수목적,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틀렸네. 행사상 제한 사유. 일시목적, 특수목적, 해지. 그 다음에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독립되어 있어야 되므로 임차지와 제3자의 소유의 토지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다면 전부에 대해서 아니면 구분 등기 되어 있는 부분만. 전부는 안 되지. 지금 이 말이 뭐냐면 토지 임차, 요게 갑이 을의 토지를 임차했고 여기 두 필지를 임차한 거야. 여기 이건 병에게. 근데 이렇게 걸쳐서 걸쳐 했대. 그럼 을에게 사가시 할 수 있는 부분은 독립되어 있어야지. 전체야 구분 등기 되어 있어야 돼. 구분 등기. 그러므로 전체에 대해서는 없다. 맞네. 5번이. 여기 강행 규정이다. 2번은 형성권이다. 그 다음에 이 매수 청구의 대상은 오로지 독립만 돼 있으면 된다. 행사 시기는 거절당했을 때이다. 그 다음에 여기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상 제한 사유로 일시사용, 특수목적,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없다.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의 대상은 전부에 대해서 구분 등기된 것만.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것도 강행 규정.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되지만 행사 주체 누구에게 인정되는가? 임차인이라면 다가 아니라 토지 임차인에게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공작물 임차인에게. 그래서 1번 틀렸고 건물 공작물 임차인에게 건공에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효력이 없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다. 어묵 차차차 지부학통 묵시적 갱신 차차차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전차인의 권리 확정, 전대차 해지 통고 시 전차인에게 통지, 확통 강행 규정이다. 부속물 강행 규정이다. 맞고.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 아까
지상물 매수 청구도 배웠죠? 그래서 일시 사용, 특수 목적, 그리고 해지된 경우에는 안 된다. 그래서 대상이 아니다. 정답이 틀린 것은 효력이 없다. 기억되것.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대상이 아니다. 특수 목적 맞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건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에는 없다. 건물에만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강행 규정이다. 맞고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특수 목적 맞네. 특수 목적. 일시 사용 임대차. 채무 불이행 후 해지된 경우 없다. 이렇게. 76번. 갑이 그 소유 주택에 거주하려는 주택 나왔네. 주택. 거주하려는 을과 기간 1년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임차인은 1년의 기간이 유효하다고 우길 수 있고 임차인은 2년도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 임차인은 2년도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했을 때 묵시적갱신이 인정되냐 이거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2기 연체에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을 때는 묵시적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고 세 번째, X주택의 경매로 환가대금에서 우리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경락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 여기는 우선 변제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 받을 때 보증금과 목적물의 명도는 동시행이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는 동시행이 아니야. 경매가 이루어졌으므로. 맞고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다. 틀렸네. 묵시적갱신이 되면 존속기간은 임대인은 2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다. 그래서 임차인은 해지 통지해야지. 그래서 76번에 5번이 틀렸네요. 상가 건물 임대차 틀린 것은 자, 상가 임차인이 3기 차임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여기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3부제 없이 못한다. 현대 중 3기 연체 부정한 방법 상당한 보상 제공한 경우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주택이 소지하는 관할 법원 맞고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했을 때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맞네. 그래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 여기서 신규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5개 있었지. 신규 임대차 계약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크게 5개. 신규 임차인이 무자력이다. 그 다음에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는 상당한 사유. 그 다음에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에게 배신당했다. 그리고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8개가 있으면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이 8개가 3부제 없이 못한다. 현대중, 현저한 사유, 전부 또는 대부분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중대한 과실. 그래서 요걸 냈던가 중대한 과실. 맞네. 자,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을 초과하여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맞고 요거 주의하셔야 돼. 판례니까. 그 다음에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여기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그래서 대항력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 대권 3기 연체와 해지 대권 3기 요구 갱신 요구권 그리고 감염법상 코로나 해지 그러므로
갱신 요구권 봐라 이게. 대권 3기 요구는 넘어도 적용된다. 그러므로 계약 갱신 요구, 대권 3기 요구는 10억을 넘어도 적용된다. 여지가 있다. 그래서 맞네. 적용되니까. 아, 잘못했네 여기. 이게 갱신 요구하려거든. 여기 함정인데 갱신 요구하려거든. 무슨 기간이 정했어야만 갱신 요구할 거 아니야. 이거 함정이니까. 이거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는데 이걸 못 봤네요.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갱신 좀 해주시 요구할 권리가 없지. 여기는 기간을 정했을 때다 요구 주의하시면 돼요. 자, 기간을 정한 경우 갱신 요구 있다. 그런데 여기는 기간 안 정했으므로 갱신 요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5번 주의하세요. 78번 집합건물 및 소유에 관한 법률 옳은 것을 골라라. 집회의 결의는 누구나 따라야 한다. 맞아. 집회의 결의는 누구나. 그 다음에 공용부분은 여러분들 공용부분은 등기부가 없지. 등기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규약상 공용부분 말고는. 그러므로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등기부가 없는데 무슨 등기해. 그 다음에 최고했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회답하지 않으면 승낙이요 거절이야. 승낙은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고 거절한 것으로 본다. 하여튼 재건축 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구분 소유자에게 집회를 소집한 자는 재건축 결의가 있으면 재건축 참가 여부를 다시 최고해야 돼. 그런데 그 기간 내에 아무런 확답이 없으면 재건축에 참가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회답한 것으로 본다. 틀렸네. 참가하겠다. 즉 침묵은 현상 유지야. 침묵은. 그래서 효력이 있다. 등기가 필요 없다. 그 다음에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번, 니은번. 자, 가등기 담보. 틀린 것을 골라라. 여기서 예약 당시의 가액이, 자,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기는 가담법 자체가 적용이 안 돼. 소초과에 적용되니까 소비대차. 예약 당시의 가액이 초과해야 되고 가등기 되어야만 적용되므로 여기는 미치지 못하니까 가담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통지할 필요 없다. 맞고.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여기는 실행 통지 당시에 평가액이 미달한다고 하는데 미달이 2개 나오거든. 그러니까 미달 나왔을 때 합산액이 미치지 못한다 봤을 때 어느 때인지를 잘 봐야 돼. 여기는 통지 당시니까 이미 가담법이 적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통지 당시에 평가액이 미달해도 통지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뜻이 없다. 내가 너에게 줄 돈이 없다 라는 뜻을 통지해야 된다. 3번 틀렸네. 그 다음에 청산금이란 목적 부동산의 평가액에서 이건 참 통지 당시에 목적 부동산의 여기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맞네. 객관적인 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액을 뺀 금액인데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그 피담보 채권액에 선순위 담보로 담보되는 금액도 공제해야 된다. 포함시킨다. 맞네.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객관적인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통지로서 효력은 있다. 맞고. 가등기 담보권자는 청산기한 경과 후 청산금을 지급하면 본등기를 경로하기 전이라도 과실소치권 취득한다. 이미 여기는 청산금을 주었다거나 잔금 준 거 아니야. 그러므로 잔금을 우리가 매매해서 여기 가담법은 매매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금을 지급한 후에는 매수인이 수취한다. 이게 매수인이 수취한다. 그래서 맞네. 여기 주의하셔. 5번. 자, 여기서 통지 필요 없나? 여기 잘 봐요. 통지 필요 없나? 통지 필요 없다. 여기도 통지 필요 없다. 잘 봐서 예약 당시의 가액이 미달하면 통지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통지 당시의 평가액이 미달하면 그때는 내가 너에게 줄 돈이 없으니까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 통지해 줘야 돼.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80번.
X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갑은 을과 명의신탁을 오고 을명의로 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그 후 갑은 병에게서 병과 갑이 직접 매매 계약을 하고 그 부동산을 대금을 지급했고 병은 갑의 부탁에 따라 을 앞에 이전 등기했다. 이렇게 되네. 갑이 을아 네 이름으로 등기 좀 해두자. 그래서 갑이 병과 직접 매매 계약은 하고 을에게 등기만 부탁을 했다. 그래서 여기를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하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등장인물이 몇 사람이냐? 세 사람이니까 우리는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고 등기만 부탁했다고 해서 3자간 등기 명의신탁, 또는 이렇게 매매해서 등기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직접 넘어가죠. 중간 승낙형 명의신탁이라고 하지. 그럼 매매는 유효 무효? 유효. 명의신탁은 무효. 등기도 무효. 이렇게. 그래서 효력은 무무유. 계약명의신탁은 무무유가 된다. 여기는 무무유가 그대로 무무유이지. 1번 갑을 간의 명의신탁은 무효다. 명의신탁은 무효다. 맞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등기는 무효등기고 소유권은 을에게 있거든. 그러므로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이유가 없어. 그 다음에 갑은 병을 상대로 여기 이 매매가 유효이므로 을명의 등기는 무효등기이고, 이 갑은 병을 대위해서 말소해서 회복한 후에 이렇게 이전 등기 청구해야지. 어쨌든 갑은 매매가 유효이므로 약속 지키시오 청구할 수 있다. 맞고. 네 번째, 갑을 간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정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자 여기 제3자가 나타나면 이 등기는 무효등기이고, 제3자가 나타나면 제3자는 언제나 권리를 취득한다. 그래서 틀렸네.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기억, 디귿. 자, 이렇게 해서 해설을 마쳤네요. 자, 공부를 하실 때 우리 검단 새롬 박무가 학생들은 강의 시간에 했던 거, 제가 여러분들의 강의할 때 그 어떤 법률 문제가 나오면 좀 외우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탁탁 외우줘야 돼요. 무무유이다 이런 거. 계약명의신탁은 무문무가 매도인이 선이면 무유유이다 이런 것들. 명의신탁만 나오면 제3자는 언제나 권리를 취득한다. 이런 거 특징을 잘 이해해 놓으시면 돼요. 자, 시험 모의고사 봤는데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냥 전부 합격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